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11월 마지막 주.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 방송을 시도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건데, 1차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데일리 음성 시황 부분들은 지금 팟캐스트, 팟빵하고 팟띠의 음성 시황 부분들이 업로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음성 시황은 팟빵에서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간 전략이라든지 핫이슈라든지 뭐 시장 특이 사항들이 있죠. 시장이 뭐 특별 방송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이 여러분들이 전달이 좀 더 쉬울 거 이런 판단 부분들이 됐을 때 특별 방송을 영상 채널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일단 기본 매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주간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압축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린 내용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슈, 스케줄, 이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업로딩마다 이제 주소 링크가 별도로 진행이 좀 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검색을 하시면 되시고, 이 관련된 링크 부분들은 아래 공지, 방송 밑에 보면 그 공지 설명란 있죠. 방송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카카오톡 이슈 메신저라든지 그 다음에 프리미엄 문의라든지 이쪽 부분들은, 그리고 방송 스케줄, 음성 시황과 유튜브 채널 부분들은 아래 공지를 보시고 찾아서 오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11월 마지막 주 주간, 그리고 주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다음 주에 중심상으로 봐야 될 체크 포인트 부분들을 함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난주와 이번 주 하나의 키워드 부분도 우리가 일단 찾는다 하면, 잠시 후에 미중 무역 협상은 항상 지금 ING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점이라고도 연장선상이 있죠. 일단 광군제가 진행이 좀 됐고 11월 11일 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정도 추수감사절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판매 부분들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걸로 인해서 물론 11월 달에 뭐라고 할까요? 한번 스몰 딜 부분들 진행이 좀 되고, 그 다음 단계까지 이 어떤 스텝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부분들이 이 소비 시즌, 대표적인 미국의 소비 시즌이고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의 여력 부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글로벌 전체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됩니다. 미국도 보여줘야 되고 중국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군제, 그리고 다음 주에 금요일장에 추수감사절 이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전폭적으로 진행이 좀 된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 계속 엎치락뒤치락. 지난주에 이제 음성 모닝과 마감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1차 탄핵 청문회가 마감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전에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전혀 없었던 내용이 다시 오픈이 되고, 그리고 TV에서 징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급 효과가 컸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물론 트윗을 열심히 날리긴 했습니다만은 TV의 효과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 중반 넘어서 거의 목요일 금요일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이 2% 이상의 급한 변동성 부분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더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금요일장 미국장 상승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미중 무역 협상의 관련된 탄핵 청문회 진행에 가장 강한 주간이 있고, 1차 탄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12월 달부터는 상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원이 진행이 돼서 12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
근데 뭐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대감,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있을, 칠레에서 있을 그 정상회담에서 미중 협상 부분들에 대한 1차 사인 진행대의 기대감 자체가 기대감과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처리가 되면서 무산이 돼 버렸죠. 무산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어디서 변동이 나냐면 일단 탄핵 청문회, 미중 관세, 여기에 홍콩 인구법 관련된 내용까지 계속 뭐랄까요,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분석하면 딱 보시면 10월 22일부터 11월 초 어떻게 보면 이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APEC 정상회담에서 사인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시위 때문에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불확실성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죠. 보시면 외국인들 보면 선물 뭐 1000계약, 2000계약, 5000계약, 또 매수가 6000계약, 8000계약, 그러다가 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선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1월 초 기준으로 해서 양쪽 한 달 정도 1조 정도의 메인 포지션의 변동폭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 분기점 역할에 1차적으로 결정적으로 진행했던 것은 첫 번째, 에이펙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행사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공중에 붕 떠버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 이제 후반 들어서 홍콩 인권법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부각이 좀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특히 코스닥 쪽에서도 변동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진행했다. 라는 부분. 이것은 방송 중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이죠. 대주주 양도 차익 관련된 부분이 27.5%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준이 2020년 4월부터 더 강화가 됩니다. 지분율 1%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코스닥은 지분율 2%예요. 근데 유가증권이나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15억이 이제 내년 4월부터는 10억으로 바뀌고 2021년 4월부터는 이 10억이 3억으로 바뀌어요. 3억이면 웬만하면 대주주 거기에 좀 해당되지 않나요? 일단 10억으로 일단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 코스닥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하고 코스닥 쪽의 매매 부분들이 작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먼저 이런 비슷한 12월 말 폐장일 기준 전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스텝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도 차익이 27.5%면 상당히 큰 물량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무역, 그 다음 홍콩 인권법, 그 다음에 여기에 수급상의 대주주, 이런 복합적인 내용 부분들이 모두 다 함께 만조 시점에 같이 몰아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은 파생적으로만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장세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꼽는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11월 넷째 주에 마지막에 이제 다우지수라든지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이유는 하나를 꼽는다 하면 이거죠.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 이걸 홍콩 인권법의 진행 부분들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사인을 안 할 수도 있다. 미중 간의 무역협상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이 내용 부분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상해적으로 다우지수가 0.3%, 그 다음에 나스닥이 0.1% 반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좀 됐습니다. 외인 포지션은 엎치락 뒤치락 부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 일단 내용 부분들을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항상 이제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대주주도 걱정스럽고 외국인의 이런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ATM으로 보는 이것도 기분이 좀 나쁘고,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 부분들 보게 되냐면 과연
외국인들이,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다음 주에, 잠시 후에 이제, 그 주간 전략 부분들, 다음 주 주간 전략의 이벤트 이슈를 스케줄링 부분들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만은, MSCI EM, 리밸런싱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대량 매도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도 그 리밸런싱 부분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측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런 변동성 자체가 현재 시점에서 신용 리스크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다음에 이제 글쎄요, 이거까지 채권 쪽까지 설명을 좀 드리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실 수도 있어서 글쎄요, 그건 좀 수업이라고 할까요? 심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버블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느낌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연준 쪽에서는 이제 글쎄요, 올해 4분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이 여부 특히 이제 중장기채 지금 뭐 30년짜리 국채 부분들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30년 국채에서 50년이나 100년짜리 국채 부분 발행 가능성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면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 규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국채 부분들의 이자율, 특히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게 1.698입니다. 근데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 어디는 독일이 10년이 0.049, 독일 10년이 0.366이에요.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마이너스 금리 국채 부분들이 급증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뭐죠? 이 자기가 만약에 돈을 넣었을 때 만기가 됐을 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보면 돈의 규모 부분들이 축소가 되는 거죠. 이자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 규모 부분들이 계속 급증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채 규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10년물이 1.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달 국내 채권에 외국인들이 거의 8조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9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11월, 12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부분들은 2년 이상 동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보시면 뭐가 진행이 되나요?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 부분들을 뭔가 안 맞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건 신용 리스크에 가는 것 뿐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신용 리스크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대표적으로 글로벌 수출, 제조업 경쟁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국내 채권 부분도 절대 매수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렇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그런데 채권은 안전자산의 의미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금리 부분들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장기 트레이딩, 어떻게 보면 금리 가격 차이에 대한 트레이딩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측면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채권의 규모 부분들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외인들의 포지션 자체는 계속 뭡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옵션 만기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죠. 우리가 11월 초에도 보시면 뭐 있었습니까? 11월 초에도 이 공비점 전후에서 옵션 만기가 있었죠. 옵션 만기가 있은 이후에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거 옵션 만기가 매달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 달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미중 무역 협상도 지금 계속 ING 중에 있고 그 다음에 EU의 자동차 관세 관련된 그 다음에 대주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장 자체에서 불확실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포지셔닝 싸움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릴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전략, 주간 총정리 11월 마지막 주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향후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다음 주에 스케줄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방송을 2부에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